아까 김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던 뭐 채무, 국가 채무나 재정위기 관련해서 이번에 양 교수님 먼저 여쭤보면요. 그 기본소득제나 뭐 이번에 2차 기부 그 재난지원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또 기본소득 얘기하고 야당에서도 나오고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건 또 한 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중단하기가 좀 어려운 정책의 속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좀 증세도 있어야 되는 또 증세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뭐 기본소득을 아예 뭐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뭐 경제정책의 하나로 좀 코로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하나로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다양한 뭐 정책 방안이 제시될 수는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이 기본소득 제도의 전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지 정책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게 제시가 된 거거든요. 과거 또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혜택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현재 복지 제도가 정말 힘든 분,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반성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를 보면 그러한 반성이 없이 그냥 돈 뿌려주고 100만 원 뿌려줬더니 뭔가 효과가 있더라.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정치적이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 정권 유지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거 제시된 게 아닌가. 굉장히 그것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본론적으로 그러한 전제가 해결된다. 다른 복지제도를 다 없애고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올 때는 또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정부가 보장을 할 거냐. 그래서 일부 우리가 안심소득제라고 하는 것을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자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일한 만큼 그대로 다 쓸 수 있게끔 해서 근로의욕을 기주시키고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그분들이 관청에 찾아가서 복지 찾아가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받음으로써 자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자는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의 다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첫 번째, 현재 지금 지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중학교까지 지금 무상 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부지, 아이 돌봄 서비스 문제, 또 현재 여러 가지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해서 다양하게 펼쳐진 차상에 대한 문제, 또 대학교 장학금에 대한 지원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펼쳐진 복지제도를 통폐합해서 만약에 기본소득이나 또는 안심소득제라든지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논의의 대상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안심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현재 재정지출을 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원 지금 줬지 않습니까? 12조 3천억인가요? 14조 정도 됐나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한 달에 4인 가족 최대 100만 원 주는데도 14조인데 그럼 12달 곱하면 얼마냐? 그죠? 우리가 부가세 총수입이 85조, 80이 한 2, 3조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세금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대응이 안 되는 수준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한 거다. 좀 진지하게 정치권이 이러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지성은 그 기본소득제나 안심소득제나 도입되기 위한 전제 조건, 다른 복지제도를 전부 다 통폐합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일부 쓴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야기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치적인 쇼다.
이거는 국민을 정말 우습게 하는 조치고 정치권이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진지한 대권 후보라든지 진지한 정치인이라면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현재 복지제도의 문제점, 전달 경로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누수라든지 또는 진짜 혜택이 가고 있는지 이분들이 자활 의지를 진짜 북돋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 아닌가요? 경기도지사. 근데 그분의 어떤 기본소득은 제2의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성공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다 둘 다 궤변이고요. 그러니까 정세 없는 기본소득 가능하다? 거짓말.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불균형을 깨는 그런 이 정책이다.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사실 그건 제가 볼 때는 전혀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본소득 내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사의 어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분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말 안 된다. 차라리 그거 하느니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더 보강하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전국민 고용보험제 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기본소득이라는 걸 가지고 뭐 그냥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가지고 취약계층도 되고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도 되고 뭐 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진보진영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수진영 내에서도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참 한심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게 노동시장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이 근로자의 비중이 거의 90%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소기업의 어떤 비중은 전 세계도 1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랑 너무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다 어떻게 본다라면 이 불안한 계층,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서비스 부분이에요. 서비스 부분이 우리가 대략 75%, 10명 중에 한 7, 8명이 다 서비스 일하는데 서비스업 전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현재 우리 취약계층만 상대로 뭘 한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했던 핀란드나 뭐 스위스나 이런 나라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소득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체 간의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을 안다 그러면 제가 현재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이 복지제도나 그 다음에 노동시장 제도, 그러니까 결국 노동개혁, 복지개혁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딴짓 하지 마라. 우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소득을 논의하던 이 핀란드가 그 일을 할 때 스웨덴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복지개혁을 했습니다. 그 나라들 똑같은 문제를 무슨 문제를 안고 있었냐 그런다면 이 고령화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복지는 막 나가고. 그래가지고 핀란드는 기본소득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이 복지 지출을 한번 줄여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핀란드 해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네. 스탑. 스웨덴은 뭐냐 한다면 아예 과감하게 바꿔버립니다. 스웨덴의 90년 이 복지개혁은요, 이때까지 이 복지국가 스웨덴의 어떤 그걸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 복지 꼭 정부가 다 해야 되나? 민간의 어떤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돈도 싸게 하지. 사실은 스웨덴 거기서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스웨덴도 그 당시에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독일이에요. 독일 경우는 이제 통일 비용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재정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자체는 원래부터 균형 재정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 통일되면서 막 돈 들어가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래, 노동개혁 하자. 왜? 복지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도록 복지다. 여기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동개혁, 복지개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EU에서 최고 강자죠. EU 내에서 가장 멀쩡한 나라가 지금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독일한테 다 해야 될 나라는 어느 나라죠?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이 나라들은 독일 손아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 안심소득 다 좋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미래 세대한테 빚을 지우면서 우리가 그걸 받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우리가 기존에 지금 재정 사업들, 이런 예산 사업들을 전면 구조조정해야 돼요. 사실은 일자리 예산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25조를 나가는데 그 일자리 예산 해가지고 일자리가 좋아졌냐 나빠졌냐 물어본다면 좋아졌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류 일들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이 실제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훈련에 제대로 쓰입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많은 예산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현재 소비로 가는 거지 미래 투자는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동수당 다 줘. 고맙죠. 근데 아동수당 줘가지고 출산율이 올라갔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짓말 그만하라는 겁니다. 일자리 예산하면 일자리 문제 해결이 되고 아동수당 주면 아이들 놓는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류 부분들을 싹 거품 드러내고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여기서 정말 월급도 빵빵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이 대책이 필요한 거고, 바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현재 이 기본소득 논란 이런 논란 빨리 잊어버려라. 이건 나라 망치는 거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로 한 거는 진짜 이 기술이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 되게 좋아하시더만.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숙련입니다. 스킬이라고 그러거든. 그 스킬 익히는 거 어떻게 익힐까? 직업훈련 해야잖아요. 그럼 직업훈련 자체를 국민들한테 부여하는 사회적 권리로 주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예를 들어가지고 AI가 어떻고 빅데이터가 어떻고 난 배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무슨 기본소득으로 해가지고 그럼 기본소득 한다고 뭐 그럴 리도 없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게 뭐냐 하면 뭐 복지사업을 구조조정한다고 어떻게 구조조정할까요? 기존의 복지가 다 취약계층한테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취약계층 주는 거 뺏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주자? 그게 성립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취약계층이 받던 거를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낭비성이든 뭐든 간에 그걸 기본소득 옮긴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허황된 이야기 그만 좀 하시고, 기본소득 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해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예술인부터 해주겠다 그러는데요. 뭐 특고부터 자영까지 다 해준다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본다라면 뭐 지금 어떻게 하는 방법도 나와 있지가 않아. 제발 그런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 기술혁명이 오고 뭐 그다음에 그게 뭐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제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못 따라가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앞섰다고 하는 뭐 독일 같은 경우 역대 실업률 최고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또한 실업률이 역대로 낮아요. 왜? 기본적으로 아무리 기술이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옛날 기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학교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일자리가 주는 것보다 일자리 생기는 게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 기본소득이나 이런 허황된 꿈 버리시고 말 그대로 이 미래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위해 가지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주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노동개혁, 교육개혁, 복지개혁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 박자 이거를 개혁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게 무슨 그런 개혁은 개자도 안 나와요. 지금 노동개혁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복지개혁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개혁 들어보셨습니까? 개혁은 전혀 없이 그냥 가가지고 뭐 전국민 고용보험 자 모든 국민들 다 똑같이 기본소득 그만들 하세요. 아주 좋은 말씀 하셔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제 한마디 더 붙이자면 네.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각자 나 좀 도와달라,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외침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들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제일 좋은 복지국가는 복지가 하나도 필요 없는 국가가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잘 사는 그런 국가.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의 필요한 부분만큼은 써야 되겠지만 현재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재원 조달의 방안도 없고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안 되어 있고 그저 정치인들이 나서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이 좀 더 현재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중첩적이고 효과가 없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하는 지적이 나오니 여기에 대한 복지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요. 우리 복지하지 말자. 우리가 진정한 복지는 우리가 모두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을 배우고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연구 개발하고 더 혁신하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잘 나가는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이 수출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일자리를 못 늘린다고 탓하지 말고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못하게 옥죄인 여러 가지 제도를 풀어서 대기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은 어려운데 어려운 기업한테 자꾸 일자리 그대로 유지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대기업의 일자리가 창출 안 되는 그러한 규제를 풀어서 대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제 성장에 동참해서 포용적으로 우리 잘 사는 나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대 부분의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동하는 말씀을 드립니다.